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만약 할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너무 후회스러워서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바꾸고 싶은 그런 순간. 아마도 이 질문에 나는 절대 없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들었지만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든다. 어제까지 가족들과 제주도에 정말 모처럼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 어제 가족이 이제 돌아가고 오랜만에 한라산을 가는데, 오늘은 가보지 못했던 코스예요. 어리목 코스인데 윗세오름까지. 이게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마라니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코스라고. 오늘은 한라산 어리목 코스의 풍경 속을 마라니 카는 모습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저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바꿀 수만 있다면 꼭 바꾸고 싶은 순간이 항상 있었어요.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 진짜 다양한 알바들 하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리석었던 게,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였는지 틈만 나면 게임을 했어요. 스타크래프트. 아니, 공부를 해야 할 대학생이 주구장창 게임을 한 거지. 알바 끝나면 밤새도록 게임하고 잠 몇 시간 못 자고 수업을 들으러 가니까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할 시간에 게임으로 다 써버린 느낌이에요. 운 좋게도 제가 원하던 직장을 얻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대학교 나와서 공채 준비 열심히 해서 입사한 동료들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 느껴야 했어요. 내가 그때 게임할 시간에 공부를 더 했더라면, 책을 좀 더 읽었더라면 그런 후회와 자책 속에서 30대 중반까지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열심히는 살았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 든든한 가장이 되어야 했고 좋은 PD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꽤 열심히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그때 그랬었더라면 하는 그런 회한을 담고 있으니까 그 순간순간이 오롯이 행복할 수 있었겠어요. 오, 이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20대가 참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20대 때를 자꾸 꺼집어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했던 30대 중반까지의 삶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는 되죠. 30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게임만 하던 그 20대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후회와 자책들이 현재에 아무 도움도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실망스러운 기분이 태도가 돼서 현재를 망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응급실을 3차례 가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진짜 나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움도 안 되는 후회나 자책은 그만하자. 40대 돼서 또 30대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제 정말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각오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달리기예요.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체력을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해서 체력을 먼저 키웠고, 그와 동시에 독서량을 대폭 늘렸어요. 책을 많이 읽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책을 안 읽었던 20대 시절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일단 체력이 올라가죠. 체력이 올라가니까 없던 자신감들이 생겨요. 뭘 해도 힘이 없어서 못하겠거나 아파서 못하겠다 라는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여러분께도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인데, 세상에는 저나 여러분들보다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나 곁에 그런 멘토 같은 분들을 둘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인생 멘토들을 하나도 아니고 수십, 수백 명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인생 선배들의 말들을 듣고 하나 둘 따라해보고 실천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실천이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식인 거죠. 지식 없는 행위는 쓸모없고 행위 없는 지식은 헛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행위로 연결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력을 키우고 행동력을 키워가다 보니까 신기한 마음이 드는 게 과거의 내가 더 이상 밉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랬던 나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어떤 책 속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실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족했던 과거의 나조차도 부정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예전에는 이렇게 여행 와서 비가 내리면 짜증이 막 났어. 간만에 제주도까지 왔는데 온종일 비가 오면 하루를 다 망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는 날만의 운치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커피향도 맑은 날보다 좀 더 진하게 느껴지고 차분하게 가족들과 앉아서 노닥노닥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왠지 비가 오면 글도 더 잘 써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비가 온 다음 날은 훨씬 더 맑고 청명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다음 날은 제가 예전 제주도 한 바퀴 달렸을 때 우연히 만났던 돌고래를 가족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돌고래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돌고래다! 만났습니다. 돌고래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매 순간 조금 더 진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장자크 루소는 대표적 고전으로 뽑히는 에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다. 그렇죠? 100살을 넘게 살아도 인생을 통해 느낀 순간들이 별로 없다면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짧은 순간을 살더라도 이런 의미 있는 경험과 깊이 있는 느낌을 담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현재의 순간을 느끼는 데 집중해 봅니다. 비록 숙소에 돌아가서는 글도 써야 하고 편집도 해야 하지만 해발 1500m 한라산 정상 보이네요. 좀 슬픈 얘기지만 9.11 테러와 세월호 사건 당시에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사랑해와 미안해였다고 하죠. 우리가 현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것들과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런 표현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오면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앞서서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해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건강하게 살겠다고 보약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 먹고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을 키워주고 호흡을 고르게 해주고 좋은 자세를 갖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력이 갖춰지면 그동안 볼 수 없던 풍경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좋다. 후. Feet in the water.
아, 이렇게 좋은 윗세오름 코스를 그동안 왜 못 와봤을까 생각해봤더니 체력이 없었어.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올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원보심. 아, 현지인이 해주는. 원보심. 이게 뭐야, 이게? 접짝뼈. 접짝뼈 국인데 이건 전골로 시킨 거야. 이렇게 먹는 거하고 후추 넣어 먹는 거하고 고추 넣어 먹는 게 다 달라요. 와사비. 와, 너무 맛있어.